이 세상 모든 부모와 자녀를 위한 시간 육아 플러스 이렇게 부모가 된다. 안녕하세요, 뮤지션 윤덕원입니다. 오늘도 경남대학교 유아교육과 최경숙 교수님과 반갑습니다. 푸르니 보육지원재단 김홍기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주제 힌트를 좀 드릴 텐데요. 안 돼! 하지마! 아니야. 안 돼! 그렇게 안 할 거야. 자, 뭘까요? 뭔가 긴장감이 뭘까요? 막 도는데요. 야단 맞나요? 자,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네, 바로 그 주제인데요. 오늘의 주제 바로 이겁니다. 자, 부모가 처음인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죠. 바로 훈육. 그런데 훈육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를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이제 좁은 의미로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 뭐 이런 걸 훈육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넓은 의미로, 기본적으로는 뭐 모델이 되고, 따뜻하게 잘 안내해주고, 또 그러면서 때로는 또 냉정하게, 또 때로는 또 야단도 치고 하는 아이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것을 우리가 훈육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훈육하면 뭔가 아이들을 좀 혼내고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는데 그런 이미지가 있죠. 네, 혼내지 않더라도 어쨌든 아이가 바른 생각을 할 수 있고 바른 행동을 할 수 있게 지도한다면 다 훈육이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야단치지 않고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니까요. 네. 그것이 더 우선이겠죠. 이 훈육이라는 것들을 많은 분들께서 고민하는 시점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이 훈육 언제부터 해야 되는가 하는 건데요. 혹시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속담 기억하시죠? 네, 그렇죠. 예, 예. 네, 굉장히 일리 있는 속담입니다. 훈육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나이는 만 2세 이후. 만 2세. 다시 말하면 만 2세 전에는 사실 훈육이 적절한 시기가 아니고요. 네. 네, 만 2세 이후부터 훈육을 이제 하기 시작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2세가 되면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시작하고요. 네. 자기 조절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시작하는 나이군요. 바로 네, 그게 중요하죠. 시작. 그래서 네. 이제 그 완성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부모의 훈육이 이제 중요해지는 이제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2세가 되면 이제 자기 인식이 굉장히 생기게 되고 또 자기 주장이 생기지만 조절은 아직 충분히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이 훈육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게 돼요. 그쵸. 네, 뭐 어떠세요? 만 2세 때 자녀 키워 보셨으니까 그때 아니, 아이의 행동이 어땠죠? 무조건 뭐 온다거나 그렇죠. 때를 쓴다거나 뭐 싫어, 미워, 엄마가 미워, 아빠가 미워 이런 얘기 들으면 네. 마음이 무너져 내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도 싫다고 하면 이걸 억지로 해야 되나, 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 마음대로 이제 하게 하면 이제 말하자면 버릇이 잘못 들게 되기 때문에 이제 훈육을 반드시 이제 해야 되는 부모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분명하게 아이가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훈육이죠. 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요, 훈육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이들의 일과를 축약한 단어죠. 먹고, 놀고, 자고, 먹, 놀, 잠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먹인데요. 즉, 먹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한 입만 먹자. 안 먹어! 한 입만 먹자. 아, 먹기 싫어. 먹기 싫어도 먹어. 배고프잖아. 아, 배 안 고파. 나 놀 거야. 놀래. 이거 먹고 TV 보여줄게. 아, 진짜? 그럼 나 TV 보고 나서 밥 먹을래. 안 돼. 밥부터 먹고 TV 보자. 아, TV 먼저 보고 나 밥 먹을 거야. 아유, 정말 아이들 밥 먹이기 정말 힘든데 이 밥 안 먹겠다고 하니나 이러면 굶길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든 좀 꼬드겨서 먹여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맞는 건가요? 어떻게든 좀 꼬드겨야 되나요? 네. 저희가 그 아이들이 안 먹는다고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그 식습관 훈육을 할 수는 없어요. 네. 혹시 덕원 씨 밥 먹기 싫을 때 있으셨죠? 그렇죠. 배부르면 좀 아무래도 밥 먹기 좀 힘들고, 네. 또 맛있는 거 먹으면 좋지만 좀 맛이 없으면 좀 덜 먹고 싶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는 네, 거죠.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른들은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그런 생각을 미처 이제 못하게 되고 무조건 이제 먹여야겠다는 엄마의, 아빠의 마음이 있긴 한데, 사실 아이가 안 먹을 때는 왜 안 먹는지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살펴봐야 되는군요. 그렇죠. 사실 배가 안 고파서 안 먹을 수도 있고, 네. 또 맛이 없어서 안 먹을 수도 있고, 네. 또는
어떨 때는 요 먹는 엄마 아빠가 하도 먹는 것을 가지고 이제 먹어라 하니까 그걸 좀 이용해서 뭔가 나의 요구를 관철하고 싶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이들의 마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선 아이가 너무 안 먹거나 아니면 네. 먹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런 상황을 먼저 좀 살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상황을 살핀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식습관을 이제 들이게 할 때 중요한 몇 가지 원칙을 좀 부모님들이 알고 계시는 게 필요한데요. 우선 아이들이 배고픔을 느낄 수 있을 때 잘 먹는다 하는 걸 좀 인식하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냥 먹는 것을 막 중요하게 생각해서 배 안 고픈데도 자꾸 먹으라고 하면 밥 되니까 먹어야지 이러면. 그렇죠, 네. 그렇죠. 아이는 사실 먹는 것이 즐거움을 잘 못 찾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먹는 것을 자꾸 이제 피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선 이제 위에서 배고파지면 사실 저절로 밥 줘. 그렇죠. 엄마 먹을 것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고픔을 느끼게 어떤 시간 간격이라든지 이런 걸 조절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그 아이의 자율성,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까 우리 사례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뭐 TV 보여줄게 먹으면 이건 아이들의 자율성을 굉장히 이제 훼손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네. 사실은 조건을 거는 것은 이제 좋지 않다. 네. 아이들의 자율성을 좀 존중해주자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사실 맛있는 거 먹을 때 어떤 감정이 드세요? 기분 좋죠. 행복하죠. 행복하죠. 유 교수님도 먹는 거 좋아하시죠? 네, 좋아해요. 네. 먹는 것은 사실 굉장히 즐거움을 수반하는 과정이라고 이제 느낄 수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런 세 가지 배고플 때 먹게 하자. 배고플 때. 그다음에 좀 자율적으로 하게 자율적으로. 하자. 그다음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세 즐겁게. 가지의 원칙을 놓고 아이의 상황을 살피면서 식습관 교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아까 꽁트에서는 아이에게 조건을 걸었거든요. TV를 볼 수 있게 해주겠다. 밥을 먹으면. 근데 이게 좀 괜찮은가요? 뭐 하면 뭐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훈육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잘한 거에 대해서 그 어떤 좋은 피드백을 주는 걸 우리가 보상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고 이렇게 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매수가 되는 거거든요. 매수라고 하니까 되게 좀 안 좋은 느낌이 든다. 불편하죠. 네. 예, 불편한 용어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그 갈등을 많이 겪게 돼요. 매수가 안 좋은 줄은 아는데. 어떤 때는 아이들이 그 첫 번째 어떤 그 진입을 해야 될 어떤 영역에서 시작을 못 할 때 뭘 해줄게라는 그런 것이 어떤 시작을 하기 굉장히 좋은 시작할 상황이 될 때는 수 좋다.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계속 그것이 반복이 되다 보면은 이제 주객이 전도되겠죠. 그럼 이제 그걸 안 네. 해주면 난 안 할 거야. 가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길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효과가 없다. 그래서 지속적인 효과도 없지만 사실은 뭐 도의적인 문제도 있고요. 대체로 이제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원하는 걸 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뭔가 당근을 앞에서 네.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제 가져가는 거고, 또 이제 근본적으로 아까 자율성도 얘기하셨지만 아이가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불신에서 이게 시작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 부작용이나 우려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매수라는, 굳이 이제 매수라는 표현을 안 쓰더라도 좀 아이가 뭔가 하게 하기 위한 것은 그냥 진입하기 위한 도구 정도로만 써야지 네. 중간에 길을 잃지 않도록 이제 그 원래의 문제, 밥 먹는 거, 그거 재밌게 먹을 수 있는 거, 네. 공부, 그냥 자기가 잘 할 수,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를 잘 해줘야지 되고, 통상적으로는 그 아이가 그냥 그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았지만 뭔가를 잘했을 적에 받는, 또 예기치 못할 상황에서 받는 보상이 네. 제일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놀면서 어떤 훈육한 일이 생기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황극은 제가 아들, 그리고 김대중님이 아빠입니다. 네, 제가 남자 목소리를 해볼까요? 아빠 퀴즈 카페 너무 재밌어. 그런데 아들 시간 됐어. 이제 집에 가자. 벌써 나 안 가. 더 놀 거야. 안 돼. 너 지금 2시간 놀기로 약속했잖아. 가. 근데 더 놀고 싶어. 아빠 혼자 가. 너 진짜 이러면 여기 다시 안 와. 왜?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앞으로는 어디도 안 데려가. 아빠 미워. 마지막에 아빠 미워 이거 이게 애들 많이 합니다. 익숙하네요. 네. 많이 본 거네요. 많이 들어보셨나봐요. 아이들이 한번 사실 이렇게 조르기 시작하고 떼쓰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뭐 울기도 하고 말도 안 듣고 소리 지르고 막 들어눕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죠. 이런 모습들 제 교수님 어떠세요? 뭐 아이를 키우면서 혹은 이제 어렸을 때 이런 일들
좀 있으셨나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생각이 나거든요. 아, 네. 그때도 뭐 너무 신나게 놀아서 그냥 하는 말로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네. 이렇게 놀았었는데 이제 점심 먹고 또 이제 친구들하고 나가서 너무 신나게 노는데 놀아야죠. 네. 보통 때는 잘 교실에 들어갔는데 그날 문득 우리가 왜 종이 울린다고 교실에 들어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재밌어서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창문으로 빨리 들어오라고 이렇게 네. 공부하자고 하는데 내가 이제 또 친구들은 옆에 딱 이렇게 네. 있는데 안 들어가면 안 되냐고. 왜 들어가야 되냐고. 왜 들어가야 되냐고. 선동하셨네요. 선동했죠. 또 대표가 돼가지고. 답하기 힘든 예, 문제. 예. 그랬는데 선생님이 얼마나 어이가 없으셨겠어요. 그러는데 가만히 쳐다보시더니 좀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약간 이제 뭐 허락을 처음엔 또 허락을 해주실지도 모른다 이런 기대도 있었는데 네. 그래서 허락을 못 받고 조금 있으니까 아니 빨리 들어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 별다른 야단도 안 들었어요. 그래요? 우리 그냥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때 조용히 깨달았죠. 수업 시간에 들어와야 되는구나. 이거 되게 신기하네요. 의외로 되게 혼내시거나 또 옛날에는 체벌도 있었으니까. 예. 그렇죠.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냥 넘어가시고 그냥 들어와. 그렇죠? 근데 막상 그걸 다하는 학생은 해야 되는구나라고 느꼈다는 게 전 되게 그랬던 신기합니다. 것 같아요. 2번 반복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선생님도 평상시에 볼 때 그렇게 뭐 유순하신 선생님이 아니셨는데 그 문제는 그렇게 아주 깔끔하게 네. 조용히 처리하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보니까 우리 상황극에서는 아빠가 너 자꾸 그러면 우리 뭐 다시는 안 올 거야 라고 협박 같은 걸 하셨단 말이죠. 훈육을 하면서. 근데 이런 훈육이 괜찮은 건가요?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나 안 갈 거야라고 했을 때 아빠가 협박했다면 기분이 아까 역할도 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러면 되게 좀 마음 상하고 위축되고. 네, 네, 네. 저는 약간 그런 비슷한 행동들 많이 했었는데 상당히 폭력적으로 진압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협박은 그래서도 문제고 또 하나는 저 아버지는 저렇게 아무데도 못 데려가지는 안 데려가지를 못할 거라고요. 그래서 협박은 대부분의 협박들이 부모 입장에서 지킬 수 없는 협박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약효가 그렇네요. 떨어지죠.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다 있어요. 아니, 협박 자체의 문제도 있고 네. 지키지 못할 약속을 부모가 던지면서 지도를 하려고 하니까 생각해보니까 그 부모가 이제 협박을 하잖아요. 뭐 너 안 하면 이럴 거야. 그거 협박대로 해도 이상하고 맞아요. 무섭고 협박을 못 지키면 그거대로 좀 약간 좀 말에 권위가 안 살고 네. 그런 것 같네요. 근데 어머니들이 그런 협박 많이 하십니다. 너 다시는 안 데려갈 거야. 아. 아니면 장난감 다 버려버릴 거야. 버려버릴 밥 안 줄 거야. 다 지키지 못하거든요. 아. 흔히 한 번 했다, 두 번 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본인 넘는 이제 거죠. 불신이 생기는 거죠. 맞죠. 네. 네, 네. 훈육이 전혀 되지 맞습니다. 않는. 아까 그 네. 매수와 더불어서 진짜 해서는 안 될 게 매수와 협박이 근데 우리 일상으로 매수와 되죠. 협박이 가득한 이 훈육의 세계 어떡합니까 우리? 네. 아. 어쨌든 지금 상황은 네. 집에는 가야 되고 아이는 놀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 우리가 늘 이제 부모에게 주는 팁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아이와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말씀을 나눴죠? 공감. 이때까지 경험 공감. 공감. 그렇죠. 감정적으로. 그렇죠. 예. 바로 이제 공감을 해주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더 놀고 싶어. 그럴 때 뭐라고 공감을 해주시겠어요? 저 약간 알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네. 더 놀고 싶었구나 한 다음에 네. 단호하게 그럼 안 돼. 순간 맞았어요. 네, 그럼 안 돼라기보다는 이제 가야 될 구체적인 행동을 가야 돼, 얘기해 주시는 게 네. 좋겠죠? 네, 가야 돼. 굉장히 놀고 싶었는데 하지만 우리가 가야 돼. 가야 돼. 네, 가야 될 시간이야. 티켓은 2시간밖에 안 끊었어. 뭐 이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훈육에서 중요한 거는 단호함과 일관성이에요. 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네. 싶은데 아까 우리 2시간밖에 안 끊었어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럴 때 네. 우리 거짓말을 살짝 속는 경우 있잖아요. 이제는 진짜 가야 돼. 이제는 이게 다 문 닫는데 이건 좀 약간 피해야 될 건가요? 어때요? 네, 그럼 피해야 되죠. 그것도 피해야 돼요? 네, 아이한테 아까 협박이랑 똑같이 거짓말하면 안 되죠. 협박 매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안 되죠. 네. 네. 사실대로 그 이제 사실 현장을 소개해줘야 되는, 네.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정말 더 놀고 그러니까 재밌었나 보다 정말 더 좀 놀고 이해해주고. 싶지.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설명도, 뭐 티켓을 네. 2시간밖에 안 끊었다든지 아니면 이제 여기가 문을 닫는다든지 뭐 그래서 그런 상황을 설명해주고 그런데. 아이가 아무리 그 설명해줘도 사실 더 놀고 싶잖아요. 마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마음 추스릴 시간을 조금 이제 간격을 둬야지 막 일사천리로
그래 너 그랬겠구나. 근데 가야 돼. 그러고 막 끌고 나오면 사실 또 이제 네, 아이의 마음이 안 풀리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상황일 네. 때는 이제 공감해주고 상황 설명해주고 조금 이제 그 아쉽지만 뭐 이만 가야 되겠다 하는 기다려주고 좀. 네, 좀 네. 그런 마음도 어루만지면서 조금 이제 아이가 추스릴 시간을 주고 이제 좀 하시는 게 좋고요. 또 더 잘하려면 더 좋은 결과를 이제 보려면 사실 이제 이러면 좋죠. 대안을 좀 제시해 주는 거죠. 예. 다음번엔 3시간 그거는 약간 아까 말하는 그런 네. 그 매수랑은 좀 다른 얘기예요. 자, 너가 정말 잘 놀고 재밌게 놀고 또 놀고 싶을 거니까 우리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자. 어떤 방법이 있을지. 뭐 다음에 언제 올지 한번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해서 좀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면 정말 아이가 이제 좀 갈등을 덜 일으키고 아빠와 잘 대화되고 조절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렇군요. 매수 협박 거짓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잠이 남았거든요. 잠잘 때는 또 어떻게 우리가 훈육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상황극은 제 교수님이 엄마 역할, 김 대표님이 딸 역할입니다. 딸 10시다. 이제 그만 자자. 아, 좀 더 놀고 딸 11시야. 이번 진짜 자자. 책 읽고 잘 거야. 책 좀 읽어줘. 아이고 이제 12시다. 누워. 얼른 누워. 목말라 물 줘. 아까 물 옆에 놔뒀잖아. 네가 마셔. 엄마 나 화장실 가고 싶어. 쉬. 아까 갔다 왔잖아. 너 잠 안 자려는 거지? 잠을 아예 자지를 마. 잠은 안 돼. 자기만 해봐. 에이, 엄마 무서워. 네, 졸리는데도 잠도 안 자고 잠투정하는 친구들도 참 많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훈육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다른 거는 그래도 좀 내가 행동하고 싶은데 이 자는 거는 더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가지고 네. 어떻게 우리가 하면 될까요? 모든 아이들이 일정한 수면 습관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잠을 좀 못 자거나 또는 안 잔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의 수면 환경, 또 하나 아이의 컨디션. 네, 그 다음에 아이의 심리 상태 이런 걸 좀 확인하시는 게 좋은데요. 아이 보고 이제 막 자라고 하는데 밖에서는 막 TV 소리 나고 안 뭐 어른들이 되죠. 재미있게 깔가대면 아이 도저히 못 자거든요. 그런 일 많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뭐 특별한 환경이라든지 또는 아이는 뭐 10시에 자도록 다 했지만 엄마 아빠는 2시에 잔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아이한테는 잠 못 들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가족이 전체가 좀 비슷한 생활 패턴을 유지해야지. 뭐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셔야 좋겠군요. 되고 어떨 때는 뭐 조명이라든지 침구 같은 것도 아이의 잠에 영향을 줘요. 예를 들어서 뭐 불이 너무 깜깜해도 아이가 굉장히 공포감을 무섭죠, 느낄 수 예. 있다든가 아니면 너무 환해도 또 잠들기가 어렵다든가 또는 간혹 계절이 바뀌어서 뭐 온도 너무 문제가 예, 있군요. 더운데 너무 두껍다든가 너무 또 서늘하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수면 환경을 한번 좀 체크를 해봐 주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아이 컨디션. 어떨 때는 배가 고파서 못 자는 아이도 있어요. 배가 고픔 참. 예, 그다음에 뭐 좀 열이 나거나 아플 때 또 너무 놀아서 피곤하면 각성 상태로 또 잠을 못 잘 너무 수도 피곤해도 있거든요. 잠이 안 네,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챙겨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아이의 심리 상태예요. 뭐 낮에 가만히 보니까 엄마 아빠가 동생만 이뻐해. 그럼 뭐 불안한 이러면 마음이 이제 들군요. 네 굉장히 마음이 이제 불안하고 불편하면 아이가 잠을 못 이룰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되는 상황인지를 좀 체크해 보시고요. 네. 그런 상황에 맞춰서 이제 아이를 좀 이제 자도록 도와주시는 게 필요한데 근데 수면 습관에서는 네.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일정한 수면 습관이에요. 일정한 습관.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아이를 이제 자게 할 때 뭐 모든 가정이 다 9시에 자야 되는 건 아니지만 뭐 우리 집은 뭐 몇 시 정도에 잠을 잔다 하면은 자기 전에 우리가 뭘 하죠? 뭐 씻죠 일단. 그렇죠. 잘 준비. 그러니까 수면 의식인데 뭐 씻고 잠자리에 누워서 엄마 아빠랑 책 2권 읽고 잔다. 그럼 이런 거를 아주 일정하게 뭐 아주 일정하게.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이제 그걸 잘 지키면 아이가 그 습관에 잘 익힐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놀러 가고 여행 가면은 깨지죠. 뭐 그런 다 것들이. 그냥 깨지고 또 뭐 그날 기분에 따라 깨지면 절대 이 습관이 길러지지 않기 때문에 수면 습관은 일정한 수면 의식과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또 아이가 잘 자지 않거나 이렇게 힘들 때 신랑이라 그래서 그렇죠. 너 좀 자라. 너 안 자고 지금 뭐 하는 거니? 얼른 자. 하고 이제 뭐 화를 내기도 하고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좀 안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신랑이 하다 보면 이제 누구 하나는 져야 되니까. 결국은 이제
그 윈윈 게임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부모하고 자녀 관계에서는 그 입장은 다르잖아요. 아이가 원하는 거, 부모가 네. 이제 지도하는 게 뭐 다를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같아야 되는 것은 아닌데 서로 이제 이렇게 억지로 참다가 그러다 이제 또 이제 뭐 싸움같이 이렇게 가다 보면은 네. 뭐 아이가 이기게 되면 엄마의 권위를 잃게 되는 것이고 엄마가 이기게 되면 아이가 이제 자기 자유를 잃게 되는 거니까 그런 상황을 안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는 하지 말아라. 그거는 이제 싸움으로 가게 되고 혼을 내게 되고 이렇게 이제 악순환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은 상황이 조금 어긋낸다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여기서 스탑을 할까를 부모가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지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그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점점 이게 네. 나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야단치게 되고 결국은 그렇네요. 힘으로 제압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엄마가 또 양보를 해서 또 악순환이 되거나 이렇게 되니까 부모가 먼저 스탑할 줄 알아야지 네. 아이는 스탑이 안 돼요. 신랑이 하는 것도 좋지 않은 일인 네, 것 네.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훈육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정말 끝이 없습니다. 제가 육아 관련 책을 봤더니 이런 말이 나오더군요. 훈육의 목표는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지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다. 자녀를 훈육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도해라.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이 말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죠. 훈육 이럴 때는 어떻게?에 대해서 한마디씩 정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아이에 맞는 훈육을 원칙을 정하고 일관되게 하자. 윈윈하는 훈육을 하자. 네, 육아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언제든 사연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육아 플러스 이렇게 부모가 된다.